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이수자 김영민입니다. 저희 공방은 나주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방입니다. 물론 보유자 선생님이 소반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나주반은 삼남지방이라고 그러죠. 전라남도 이쪽 밑에 제주도까지 갈아나는, 원래 나주가 옛날에는 그 삼남지방을 관할하는 그 목으로서 유명한 도시였죠. 행정기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공예품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중 하나가 나주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방은 나주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방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짧지는 않아요. 보유자 선생님께서 그 60년이 넘게 하셨고 저 또한 25년이 넘게 소반 만드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나주반의 특징은 화려하진 않아요. 소반 자체가 위에다 음식을 올려서 먹기 때문에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튼튼해야 하거든요. 매일 삼시세끼 위에다 음식물을 얹어서 먹고 나르고 치우고 그 일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해야 되니까 소반 자체가 간결하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나주 소반의 특징입니다. 이게 나주반인데, 나주반 이제 작은 사이즈 속하시죠. 요 크기는 식반은 아니고 옛날에 요거 이제 상에 별칭이 있어요. 정화수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정화수 물을 상 위에다 떠놓고 이렇게 외지에 나간 자식들이나 아니면 남편, 그런 사람들의 무사 안녕과 기원하는 그런 상이라 해서 정화수상이라고 불립니다. 생김새는 나주반은 식반으로 생긴 게 요것보다 이제 조금 더 사이즈가 크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진 않아요. 상판을 지지하는 운각, 그리고 밑에서 쭉 내려오는 다리, 그리고 다리와 다리를 연결한 족대, 이게 이제 나주반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상을 씀에 있어서 상이 조각이 많고 그러면 상을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음식물이 끼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그런 것도 더 덜하고,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까락지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나주 소반의 특징입니다. 도구부터 설명드릴까요? 도구 필요한 게 제일로 중요한 게 톱. 요거는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등배기 톱인데 뒤에가 이렇게 등이 대졌다 해서 등배기 톱이에요. 이게는 옥수들이 실제로 쓰는 이 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작업할 수가 없어요. 톱은 꼭 있으셔야 돼요. 망치는 다른 걸 이렇게 망치 대신 할 수 있는 쇳덩어리가 붙은 뭐든지 그게 있으시면 돼요. 망치는 꼭 이 망치 아니어도 됩니다. 풀은 목공용 풀. 요거는 이제 직각자인데, 연기자인데, 요거 이제 직각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니까 꼭 이거 아니어도 그냥 플라스틱 30cm 자 있으셔도 돼요. 이제 30cm 자 있으면 요거 자는 이게 눈금자니까 요건 필요 없겠죠. 볼펜은 집에 있으실 테고, 커터칼도 있으실 거예요. 작은 거 말고 큰 거요. 사포는 키트 안에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지우개는 아무거나 있으시면 돼요. 사포질 할 때 요거 이렇게 깍지처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문댈 때 밑에 이렇게 보조대로 쓸 거니까 쓰시면 돼요. 요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게 상판입니다. 요게 앞면 위에 쓰시는 전면이고, 이게 뒷면. 네모 4개는 다리가 들어갈 자리고요. 다리 보이시죠? 가장자로 삥 둘러서 원이 파져, 홈이 파져 있는데 요거는 운각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근데 재료는 이게 운각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운각은 직선, 가장자리 홈은 곡선. 그래서 이 직선을 요 가장자리 홈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톱으로 가공을 하는데, 요 상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작업이 시간이 그거에 할애될 거예요. 다리는 운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리는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넣기만 하면 돼요. 목공폰들을 칠해가지고. 요건 이제 호족형 다리라고 하는데 호랑이나 개다리나 비슷하거든요. 다리 모양은 뒷다리 이렇게 대퇴부 있는데 그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 시킨 거예요. 요거는 족대인데, 족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대를 족대라고 그래요. 요게 있으면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데 요게 라인 보기가 더 좋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옛날 조선시대 한옥방은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가 없으면 이 상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사포질부터 할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포를 검지손가락에다가 살짝 말아서 물 따라서 이렇게 문대주세요. 그 다음에 지우개가 있으시면 지우개 두께만큼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안에다 지우개를 넣은 다음에 결방향으로 나무 결이 이렇게 나 있죠? 결방향. 윤곽 부분을 면을 해주시고 검지손가락에 사포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모양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방향으로 요 다리는 개다리 뒷다리 모양인데 오똑 소순 부분 있죠? 이게 코처럼 요게 이제 이름을 버선코라 하거든요. 옛날 버선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버선코가 오똑하게 살아야 되니까 요 부분은 사포질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쓰도록 사포질 하시면 돼요. 요 부분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사포질이 끝났습니다. 요걸 다 완성해 놓고 사포질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운각 부분인데 가운데 보시면 선이 하나 그어주세요. 이 가운데 선이거든요. 중심선. 요거에 맞춰서 좌우로 간격은 8mm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다 그어줄 거예요. 일단 선을 하나 긋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각자 있었죠? 볼펜. 가운데 선이 자 이렇게 연장되게끔. 자를 이용해서 간격은 8mm 간격으로 점을 다 찍어주세요. 점을 이게 자가 있으면 좋은데 (8mm) 간격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하나 그었으면 놓고 비슷하게만 그어주시면 돼요. 아주 뭐 정확할 필요는 없고 언저리에만 그 자리에만 딱 있어요. 톱은 쥐었을 때 이게 톱진 상태예요. 항상 이게 힘을 주고 꽉 쥐시면 안 돼요. 톱질할 때는 톱니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당길 때만 이게 톱질이 되는 거예요. 밀 때는 톱질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빼서 넣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톱처럼 난리가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톱은 당길 때만 썰어진다는 거, 톱을 힘을 주고 확 쥐지 않는다는 거, 손이 하는 역할은 톱이 떨어지지 않게 받치는 역할이에요. 나머지는 톱이 알아서 해요. 자기가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자, 톱을 3단계로 나눠서 할 거예요. 손바닥으로 눌러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꽉 잡은 다음에 톱을 반드시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살짝 기울이세요. 반드시 하지 말고 살짝 기울여서 손바닥으로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눈금 그 선 근처에다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시면 돼요. 자리를 잡으시고 그 상태로도 반드시 하지 말고 살짝 숙여서 쭉 당기세요. 반대쪽은 조금만 남았으면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돼요. 이게 없는 게 나아요.
넓은 쪽은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쭉 당겨서 길이 안 나면 한 2번 정도 더 해서 처음에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길을, 톱이 지나갈 길을. 이제 이게 톱질하기 위해서 길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이 다 났으면 이제 깊이를 넣어 줄 겁니다. 깊이는 두께 한 3분의 2 정도 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단계로 할 거예요. 처음에는 길 내주고, 두 번째는 깊이 3분의 2 정도, 그 다음 3단계는 요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 깊이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마무리는 조심히 할 거니까 4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마무리는 같이 할 거예요. 일단 깊이, 흔히 아시는 톱질 하시면 돼요. 깊이는 3분의 2 정도까지. 이때 힘이 제일로 많이 들어가니까 부재를 꽉 잡고 누르셔야 돼. 얘가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춤추거든. 힘주고 누르지 마세요. 자, 이게 2단계까지 이제 톱질이 된 거예요. 마무리 톱질은 얘가 이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모양을 하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목 스냅으로 잡고, 끝을 잡고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얇은 쪽은, 이게 짧은 쪽은 톱이 좀 덜 들어가도 모양이 이렇게 쉽게 나오거든요. 이게 힘이 약하니까. 근데 넓은 쪽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톱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깊이는 이 남은 부분이 한 1mm 이하로 남아야 돼요. 정확히 수치로 말하면 한 0.8mm 정도. 폭이 좀 짧은 쪽은 한 1mm 정도 남아도 남은 톱이 들어가고, 깊이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살 부분이에요. 그게 1mm 정도 남아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0.8mm 이하로 들어가야 돼. 너무 깊이 들어가면 거의 이제 잘라져 버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들어서 쭉 보고 확인하고, 앞뒤를 정확히 보시고 깊이를 보셔야 돼. 1mm가 됐으면 되고,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한 번 하고 보고, 한 번 하고 보고, 됐으면 다음 거로 넘어가시고. 자, 이게 깠다 가면 잘라지니까 꼭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찔렀죠? 그럼 아까 같은 방법 똑같이 잡고, 앞에서 보니까 정확히 잘 보이죠? 이 휘어진 부분하고 직선인 부분, 이게 반듯한 부분은 톱이 좀 덜 들어가서 그래요. 그 부분은 톱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항상 볼 때 앞과 뒤를 정확히 보고 넣어주셔야 돼요. 자, 모양이 거의 나오죠. 그렇죠. 톱이 충분히 깊이 들어갔음에도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무를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부분 잡고, 양손으로 잡고 모양을 인위적으로 조금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아까 가운데 중심선이 네모의 가운데 오게 박을 때는 요거를 모양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박는 게 아니고, 끝에서부터 살짝 꽂아 놓은 상태에서 도로로록 해가지고, 처음에는 살짝 완전히 박는 게 아니고 꽂아만 놓으세요. 꽂아만 이렇게.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예요. 여기가. 자.
요 가운데가 네모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다리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가운데가 이 네모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다리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리를 박았을 때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이렇게 박힌다는 거죠. 자, 이제 풀칠을 해가지고 얘를 박아 넣을 겁니다. 풀칠할 자리로 표시를 하고 빼내고, 본드를, 목공용 본드를 항상 많이 하지 말고 정말 조금만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박을 때는 한쪽에서부터 드르르륵 해가지고 한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쭉 꽂아. 다 박아진 게 아니에요. 살짝 위에 얹혀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운데 선 네모 가운데 오게끔. 자, 이게 가운데로 오게끔 배열이 됐으면 이걸 망치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손바닥으로 눌러서 이렇게, 자, 상체를 완전히 세워서 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감싸고 손바닥으로 눌러내시면 돼요. 자, 풀이 나오면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하나는 박았고,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대고, 자, 보시면 네모 가운데가 네모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네모 가운데로 온 게 아니고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끝을 살짝 잘라서 맞추시면 돼요. 자르실 때 살짝 자르시는데 반드시 자르지 말고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기울여서, 그 상태로 약간 기울여서 자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여지게 잘라야지 여기가 끝이 이렇게 딱 맞아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대보고 끝에 살짝 꽂아서 대보고, 자, 여기 가운데로 왔으면, 자, 가운데가 이게 배열이 됐으면 다시 보시고, 이음매에는 풀을 살짝 넣어주시고, 처음에는 살짝 꽂아만 놓으셔야 돼요. 됐으면 하다가 혹시 이걸 많이 잘라서 얘가 가운데로 오면 여기가 비게 되더라도, 틈새가 벌어지더라도 얘를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주 조금만 수정해야 될 때는 사포로 잡고, 이게 톱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부러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끝을 꼭 잡고 이렇게 가셔. 자, 이렇게 하다가 톱질하다 이게 부러졌죠? 그러면 얘는 버리지 마시고 이음매에다가 풀을 넣어 주시고 붙이시면 돼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이게 끊어진 부분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운각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다리를 박을 거예요. 다리는 옆에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망치를 중간을 잡지 마시고 아주
최대한 앞에를 잡으셔. 앞에를 잡고, 이거는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톡톡톡톡 때려도 들어가니까 일단 잡고, 이 네모에다가 살짝 거기다 놔두세요. 아까 처음에 할 때 사포질 할 때 요걸 할 때 모서리를 살짝 이 삼면을 갈아 주셨죠? 예. 이게 갈아줬기 때문에 모서리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모 언저리로 되면 얘가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잡고 네모 모양에다 해준 다음에 잡고 그냥 해주시면, 그냥 박아주시면. 자, 다리를 박는 순서는 바리가 박아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직각으로. 그러면 삐뚤어져 있으면 세워서 보고, 자기보다 살짝 떨어지게 놔두고 한 30cm 앞으로 놔두고 보세요. 자기 가우 중심에다 다리를 맞춰서, 그 다음에 좀 틀어졌으면 살짝 틀어서. 자, 됐죠? 지금 얘가 박아졌어요.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얘를 보고, 이렇게 보고 일직선이 되는 거 꼭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찌꺼기가 있으면 좀 제거해 주세요. 삐뚤어졌죠? 네모에다 일단 맞추세요.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30cm 뒤로 놓고 보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제 여기 풀을 안 넣었기 때문에 풀을 이제 접착제를 넣은 다음에 다시 조립해 볼게요. 이제 말 없이 그냥 갈 거예요. 네, 네모에다도 풀칠을 해주세요. 이쑤시개 이용해서 안쪽까지 칠하는 거 보이죠? 이제 다리를 목공풀가에 넣어서 접착이 됐으면 이 상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놔두세요. 우리 다리가 이제 굳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족대를 붙이실 분들은 붙이시면 되고, 이제 그냥 쓰실 분들은 이제 족대기 붙이기 전에 소반 이제 수평은 맞아야 되니까, 이게 딸그락딸그락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을 맞출 거예요. 이제 다리를 요거를 깎을 수는 없으니까 갈아서 맞출 겁니다. 일단 여기 이제 수평은 봐야 되니까 평평한 게 필요해요. 식탁, 그냥 대리석 식탁이나 주방 같은데 뭐 인조 대리석 그 위에다 올려 놓으시면 돼요. 자, 올려놓고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소리 나죠? 여기 수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4발 달린 짐승은 항상 수평을 맞출 때는 대각선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흔들리니까 이게 따그락따그락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두 군데를 깎으면 돼요. 어디를 깎아야 될지는 자기가 흔들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쪽을 높은 쪽을 깎아야 돼요. 요쪽이거든요. 자, 이게 평평한 데다 놓고, 이걸 사포 위로 올린 다음에 높은 쪽이에요. 잡고 얘를 꽉 잡고 바닥으로 밀착시키면서 그냥 쭉 끄으세요. 그으세요. 쭉. 한 번, 두 번 했으면, 제가 대각선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를 180도 돌려서 잡고, 자, 2번 했으면 똑같이 횟수를 2번. 자, 다시 놓고 해볼게요.
이걸 여러 번 해서 확실히 자기가 맞는다는 걸 하셔야 돼요. 할 때는 가운데를 놓고 열십자 방향으로, 다리 모양으로 열십자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자, 소반은 이거를 만든 사람에 따라서 족대 길이가 다 달라집니다. 제가 만들어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족대를 다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일단 한쪽 부분에 한 5mm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5mm 자를 대고 하셔야 되고 대충 하셔야 되고. 5mm 표시됐죠? 자, 족대를 댈 건데 나무가 결방향이 있죠? 그러면 족대는 결방향에서 직각방향 이렇게 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표시된 부분을 다리 한쪽 끝에 맞추세요. 그다음에 끝을 표시를 해주셔. 족대가 짝이 바뀌면 안 돼요. 그대로 뒤집으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짝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다 볼을 넣으세요. 여기 1번, 얘 1번, 얘 2번, 얘 2번. 그렇죠. 그러면 2번이 이리 가고 1번이 이렇게 오게. 그 자리로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 다리 끝에를 표시하셨죠? 그 다음 여기는 5mm 정도 길게 잘라야 되니까 직각자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모서리는 살짝 모서리 일 1번, 2번 번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공방에서 할 때는 조금 달라요. 자, 잡았으면 살짝 누르시고 그대로 뒤집어서 20분. 족대가 그냥 풀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하기 위해서 대나무 못을 박을 거예요. 요거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박을 건데 길이가 3mm 길입니다. 보통 DIY 하실 때 나사못 박으시잖아요. 그 나사못이 앞에 길이가 3mm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만 그 드릴 비트만 빼가지고 드릴에다 끼워서 쓰시면 돼요. 구멍의 깊이는 깊게 뚫으시려고 하지 말고 핀이 박힐 정도만 하면 되니까 2cm 아래로 뚫으세요. 그 이상 뚫으실 필요 없어요. 그 이상 하면 여기 관통해 버리니까 절대 2cm 이하로 뚫으셔야 돼요. 잡고 아까 이제 표시를 먼저 하셔. 구멍을
뚫을 때다 볼펜으로 살짝 점을 찍어서 표시를 먼저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얘가 완전히 이게 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로 살짝 붙여 넣기 때문에 길이를 뚫다가 얘가 이탈될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잡으셔야 돼요. 잡고 깊이는 2cm 아래로 2cm를 잘 모르시겠으면 처음에 뚫으면 나무가 톱밥이 이 안에가 차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시고 깊이를 가늠하시면 돼요. 2cm까지 안 뚫어주셔도 되니까 1.5cm만 뚫으셔도 돼요. 안 그러면 1cm만 뚫으셔도 되고 너무 깊게만 뚫지 않으려고 하시면 돼요. 자, 톱밥이 보이시죠? 요까지만 뚫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다리하고 족대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길이를 뚫다가 얘가 좀 덜 붙어 있으면 얘가 탈거돼 버리니까 꼭 같이 잡고 뚫으셔야 돼. 구멍이 뚫어졌으면 이제 못을 박을 건데, 자기 검지에다가 풀을 살짝 따르세요.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박아 놓으면 나중에 풀을 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속가요. 나무는 뭔가 자기하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 압력차 때문에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칠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자, 쑥. 이게 철못이 아니니까 망치로 박으실 때 다 박으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가는 데까지만 박으시면 돼요. 이걸 다 박으려고 하면 쪼개져 버립니다. 나무 잡고 소리 변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를. 바뀌죠. 안에 공간이 못을 박으면 안에서 울리면서 소리가 명쾌한 소리가 들리는데 다 들어가면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망치질 할 때 이거를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초등학생도. 남은 부분은 이제 끝이에요. 완성. 좀 사포질 더 하실 부분은 이제 요거 이제 되면 굳혔다가 내일 사포질 더 하실 분은 더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다리 같은데 조금 덜 됐으면 이렇게 사포질 잡고 조금씩 더 하시면 돼요. 끝.